안 뜨는 줄 알고 지금 먼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좀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지금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살짝 더 보이려나? 어쨌든 내가 써서라도 해줄게. 살짝 얘가 환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나 봐. 그 전에 우리가 일단은 직선이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긴 해요. 우리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단 말이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우의 질문이었으니 다른 애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어. 자,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 때의 이 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 이 점을 지나지는 않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이것 중에서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길 때가, 그러니까 최대값, 점집거가 최대가 될 때의 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는 소리지.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야. 정우는 알겠어?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어? 모르겠어. 나는 문제의 뜻을 알겠다는 소리였어. 우리가 언제나 그래.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아직 고정이 되지 않았어. 근데 점은 고정이 돼 있어. 점직거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이게 점직거가 될 때가 최대인 거야. 이게 점직거. 우리가 이 점 지난다는 것도 알고 이 점 지난다는 것도 알아. 그지? 이 점을 지나면 이거에서 둘의 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이게 바로 최대라고. 이렇게 수직이 될 때. 점직거 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여기는 공개되는 거야. 이 거리는 공개돼 있어. 그럼 이거보다 더 멀게 갈 수 있냐라는 소리야. 직선이 이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못 가. 못 간다고. 이해돼? 이 점은 지나야 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거리를 얘기하고 싶어. 이걸 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점,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는 원. 그거의 접선. 다르게 지나는 원, 접선? 안 돼. 왜냐면 생각해봐.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가면, 그지?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에서 더 가까운 자리가 생겨.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 이쪽에서 더 가까운 자리가 생긴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날 때가 제일 큰 거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딱 수직이 될 때가.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이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풀 때도 그러지 않았어? 이거 아닌데? 어디 있어? 이거 16번 풀 때도 그러지 않았어? 16번 정우야 어떻게 풀었어? 얘를 풀 때 물론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fk를 16번 보시면 1 플러스 k의 x k 마이너스 1y 그리고 k 플러스 1이라고 쓸걸.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루트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고 쓸게. k 플러스 1의 제곱 k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원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최소일 때 이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 알 수 있어. 그건 이게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가 4 플러스 k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4 플러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k 절대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때는 분모가 최소일 때 얘가 전체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문제를 푸는데
방금 전처럼 16번 같이 이렇게만 나오는 건 땡큐 괜찮아. 그러면 원래 우리 생각한 대로 이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된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분자에도 K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못 풀어. 이걸로 못 풀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직선 이것과 이거 이 이야기는 뭐였어요?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교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2,2예요? 아닌데 2, 마이너스 2인가? 2,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까지의 원점을 지난 직선 또 여기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원점을 지난 직선이 있고 이 교점을 지난 또 다른 직선이 있어. 원점까지 거리라고 한 거지. 원점 여긴 직선을 만들지 말고 얘랑 반대가 된 거지. 이 점을 지난 무수히 많은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 최대. 그러면 얘도 결국 이게 최대라는 거지. 이게 수직으로 갈 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찾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근데 얘랑 똑같은 아이디어잖아. 그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맞아. 얘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 여기 K가 또 들어가면 분자에 K가 들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이디어로 푸는 게 훨씬 나아. 그때는 또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점 구해. 그래서 원점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답이라고. 알겠죠? 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답이다. 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고 완만하게 잘 끝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짝 두 분도 아직 문제를 못 보셨지만 19번, 20번 한번 봐봐. 19번, 20번. 여기 실력 따지기 11-19번, 20번 보시면 아 정우가 왜 질문했는지 충분히 느껴진단 말이야. 19번, 20번 한번 봐봐. 19번은 아니었나? 19번도 맞았나? 19번, 20번 보면 정우가 이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문제다. 막 이해가 되고 그런단 말이지. 누구라도 질문했을 거야. 조금 좀 진해졌나? 아직도 흐린가? 두호도 지금 처음 문제 봤을 텐데 우리 19번 딱 봤을 때 19번 봤을 때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곱을 나타낸대. 감이 올까? 해서 감이 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이전 단원에 직선의 방정식 말고 그냥 이식 이렇게 이식만 써 있고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있어. 그러지 않아? 이렇게 써 있고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뭐 A 값을 구하세요. 뭐 B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있었어. 근데 그때는 미지수가 하나만 있었단 말이야. 하나만. 얘는 지금 미지수를 두 개를 만들었어. 왜? 그게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1차식이 는0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걔네들이 또 수직이 된대잖아. 수직. 두 가지를 얘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돌려보시면 얘네들을 판별식 D의 D가 0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D가 완전 제곱식이다. 들어본 적 있지? D의 D가 0이다. 나 수업할 때도 너 가르쳐 줬었지? D의 D가 0이다. 기억 안 나? 아이고야. 내가 D의 D가 0이다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막 내가 물어봤었어. 그때도. 왜 D의 D가 0이어야 되니? 막 하면서 물어봤단 말이야. 너 있을 때 아니었나? 너 없을 때였나? 너 없었나 봐. 핑계 되게 딱 좋아. 저는 없었는데요. D의 D가 0이다. 두아야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왜 D의 D가 0이어야지? 기억 안 나? 기억이 나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볼게. 먼저 해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의 x. 자, 얘는 ay 제곱 9y 플러스 b.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있는 거는 좀 a랑 b는 신경 쓰지 말고
얘를 풀었을 때 근의 공식을 해보면 x는 뭐 2a분의 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b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풀마 루트 여기가 중요해요. 풀마 루트 하고 여기다가 뭘 써요? 3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또 2 곱해야지. 4 곱하기 2 곱하기 ay 제곱 플러스 9y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원래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했을 때 얘가 막 인수분해 안 될 때 어떤 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식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 식의 근의 공식을 써서 두근을 찾았단 말이야. 그죠? 두근을 찾은 다음에 그냥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쓰면 되겠네 라고 했잖아. 그죠?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니까 는 0은 안 썼겠지만 어쨌든 얘를 먼저 는 0이라고 해서 근의 공식을 하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알파 베타 구하고 그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한다고 썼어. 얘도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안 보여. 왜? 미지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보고 뭘 한다.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해를 2개 구하고 x 빼기 요놈 x 더하기 요놈 이렇게 하면 되잖아. 풀마가 있으니까 둘 다 빼기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x 빼기 4분의 3y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루트 한 놈이랑 x 빼기 4분의 3y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한 거 이렇게 쓰면 이제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죠? 얘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고 해서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루트가 있으면 안 되지. 루트 안에 지금 제곱이 있잖아. y제곱. 그죠? 루트 안에 y제곱이 있으면 인수분해 했다고 할 수가 없어. 인수분해 했지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고. 루트가 벗겨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이 속안에가 0이다? 아니야. 그 0이 아닐 수도 있죠. 루트가 무조건 벗겨지는 게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루트 안에가 뭐 해야 돼?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거지. 루트 안에가 제곱식이다? 그래. 그러면 D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 제곱식이려면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 나오면 그게 막 쭉쭉쭉 막 굴비 엮듯이 나와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다. 얘는 중근을 갖는 거다. 중근 갖는다는 것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그 2차 함수까지 이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접한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잖아. 그죠? 이 네 가지는 계속 그냥 같이 가야지. 굴비처럼. 그잖아. D가 0이면 중근 갖는다.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이다. 원래 이 세 가지는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넘어가면 이게 접한다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 판별식 D가 0일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어져 가다 보니 우리가 D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이거의 D가 또 0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D랑 이 D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D 다시라고 쓴다면 D에 D가 0이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이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쟤만 따로 쓰자면 쟤 풀어보면 9y 제곱 플러스 3, 2, 6, 12y 플러스 4 마이너스 8ay 제곱 마이너스 8, 9, 72y 마이너스 8b 얘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된다고. 얘가 0 아니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었죠. 쏘리.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너무 빡세. 자, 9 마이너스 8a의 y 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60y. 여기는 4 마이너스 8b.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너무 빡세. 너무 빡세요. 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 더 보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2x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는 x 플러스 뭐 나가고 하나는 2x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인수분해 하면 맞잖아. 그래. 맞지? 자, 여기 y도 마찬가지예요. ay 제곱이에요. ay 제곱. 그러니까 뭐 무슨 y인지 모르지만 뭐 py랑 qy가 있다고 하면 얘네 둘이 곱해서 pq가 지금 뭐 해야 돼? a가 나와야 되겠지.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이 곱한 게 2가 나오고 얘네들이 곱한 건 PQ가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1차식의 곱이 나오면서 이 두 식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얘와 우리 ax, by 이건 해서 어제 안 배웠어. 너 강의 안 듣고 왔으니 너한테 물어봐야지. 이 두 식이 수직이래. 그럼 우리 뭐라고 쓰면 돼? 아니 해서 두 식이 수직이야. 뭐 어떤 식 써야 돼? 그래서 또 긴장하기 시작한다. 얼굴에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보인다 내가. 어? 보여요 얼굴에. 그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는 알지? 그때는 뭐 어떻게 하면 돼?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이제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어떻게 되죠? 정우? 봐봐 이렇게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차이가 난다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게 2고 여기 곱해진 게 a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 기울기에 얘네 둘 개수 x의 개수들의 곱과 y 개수들의 곱을 더한 것이 0이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다 그걸 좀 넣고 계산하자는 거야. 안 그럼 너무 이 a도 있고 또 b도 있고 이걸 또 판별식 d를 또 하려고 봤더니 60을 치고 아우 힘들어요. 그래서 a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25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25 y제곱 60 y 여기는 4 마이너스 8b. 그럼 얘가 얼마야 되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지. 판별식 딜 또 하셔도 되고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얘는 5y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얘가 60이면은 얼마여야 되죠? 6이니? 그지? 그럼 얘가 36이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4 마이너스 8b가 36. 8b는 마이너스 32, b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8 이렇게 나온다고. 빡세지? 문제가 좀 빡셌어요. 그래서 도전인가 봐, 도전. 거기 도전이라고 써있지 않나, 이건? 챌린지라고 써있나? 그게 도전이죠, 뭐. 그래서 도전이라고 써있어요. 이 문제 좀 빡센 것 같아. 알아들었어, 정우? 지금 정우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최소한 5분 이상 고민하고 왔잖아. 두 분은 지금 이제 너무 책을 이제 막 접해서 막 보다 보니 마치 정우가 더 열심히 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도 고민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다음번에 그러니까 잘 풀어오셔야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어. 두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도 직선의 방식 같이 배웠었잖아. 물론 아직 결정하기 전이었지만 결정하고 나면 빨리 바이블을 여기까지 풀었어야 돼. 이 배운 부분은. 다음 주에는 원의 방정식을 다 풀어오면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 오늘 원의 방정식 할 거니까. 아까 해서랑은 이미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할게 해서. 계속 해서 데리고 풀어왔어야지 나 할 줄 알았지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얘기는 사실 뭐 20번은 증명하라는데 이게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무슨 일이 증명이 시험에 나오겠어. 그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파포스의 중선 정리할 때에도 좌표 평면에다가 놔두고 증명을 했고 막 직사각형은 PA제곱, PBC제곱, PB제곱 더하기 PD제곱과 같다. 이것도 좌표 평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네도 좌표 평면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삼각형 1번부터 보면 삼각형 ABC의 꼭지점에서 대변 또는 그 연장선의 그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심이라고 한다고. 수심. 그때 누가 나한테 문제 풀면서 물어봤었는데 수심이 뭐예요? 라고. 이 중에는 없었나? 어쨌든 수심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오심이 있어. 삼각형의 오심. 이게 뭘 잘못 차고 한 심판이 오심이다. 그거 말고요.
5개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밖에 바람이 엄청 부네. 무게중심, 여기까지 알잖아. 혹시 더 알아요? 3개 말고? 원래는 5개를 다 배웠어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줄었어. 그래서 나오는 게 수심이야, 수심. 그리고 마지막은 방심이 있어요, 방심. 이렇게 5개의 중심, 삼각형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외심은 뭐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바로 2번에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그지? 중선이 뭐라고요?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세 중선의 교점. 수심은 뭐예요?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세 수선의 발의 세 수선의 교점. 1번의 얘기. 세 수선의 교점. 이게 되는 거야. 방심은 뭐냐면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외곽이 이렇게 있잖아. 이쪽도 이렇게 외곽이 있잖아. 이 각을 이등분, 이 각을 이등분한 이 교점이 이제 방심이 돼. 방심은 그래서 3개가 나오겠지. 이쪽 각 이등분하고 이쪽 각 이등분하면 또 여기서도 슝슝 해서 여기 또 나오고 여기서도 슝슝 해가지고 여기서도 또 나오고 3개의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방심은 3개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5개의 중심 중에서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건 수심 관련된 게 1번, 두 번째는 외심 관련된 게 2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각형이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중심은 한 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중심을 외심, 수심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굳이 좌표 평면에 딱 한번 증명해보자. 이게 되니? 진짜 되니?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좀 귀찮고 빡셀 수가 있어요. 자, 세 꼭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세 꼭지점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어디다가 이 축 위에다가 놓는 게 좋아. 축 위에다가. 그럼 축 위에다 놓으면 얘는 무게중 아니 수심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 점을 이렇게 잡아버려요. 이렇게 잡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잡아도 돼.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점을 0,A라고 잡고 B점은 B,0이라고 잡고 C점은 C,0이라고 잡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수심을 우리가 이제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수심을 어떻게 찾아요? 수선을 내리면 여기서 수선 내리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여기 위에 이 Y축의 위에서 만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모두 다 Y축에서 만나겠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이 Y절편을 찾아보는 거야. Y절편. 오케이? Y절편을 찾아. 또 이 직선, 이걸로 할까? 자, 이 직선. 여기서 저기 수직인 선 그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노란 선의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이 두 직선의 Y절편이 일치하면 아, 얘가 세 점이 하나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귀찮아도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좀 짜증나지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의 기울기는 여기서 C만큼 가고 마이너스 A만큼 갔으니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C분의 A야.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A분의 C겠네. 맞죠? 수직이니까. A분의 C. A분의 C고 B,0을 지나니까 우리가 Y는 A분의 C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지.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얘의 Y절편만 찾으라고.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얘의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C가 나와요. 왜 마이너스가 붙지? B가 음수라서 그래. 됐지? 이렇게 나왔다고. 얘의 Y절편이 이거네. 그럼 이제 노란색의 직선 Y절편도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노란색은요. 얘의 기울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B만큼 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만큼 간 거지. 우리가 B가 음수로 B를 그냥 마이너스 B라고 쓸 걸 그랬나? 헷갈리지 않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마이너스 B만큼 가는 거야. 여기는 A만큼 가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노란 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죠. A분의 B. A분의 B가 되면서 얘는 어느 점을 지나? C라는 점을 지나. 그러니까 Y는 A분의 BX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얘의 Y절편이 어떻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러니까 0,a분의 마이너스 bc, 0,a분의 마이너스 bc 어때? 일치해. 그죠? 그래서 얘는 세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얘네들이 일반적인 점으로 그냥 0,a가 여기 이쪽으로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럼 더 빡세지겠지. 그쵸? 계산이 더 힘들어지겠지. 지금 우리가 여기는 y절편에서 같다고 얘기했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제 y절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세점의 x좌표, y좌표를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이게 지금 y축 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이 같다고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였어.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아래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동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외심 얘기잖아, 외심. 그죠? 얘도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이니 이번엔 점을 어떻게 잡아볼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는 하나라도 좀 이익이 될 수 있게 여기서 잡아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잖아. 그러니까 얘도 하나라도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마이너스 c,0과 여기다가 c,0을 잡자는 거야. c,0. 이거 너무 얍시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잡지는 않겠지. 설마. 여기다 잡으면 좀 심하니까 우리 a, b는 한 이쯤에 잡자는 거야. a, b. A점을 이렇게 잡고 B점, C점 이렇게 잡자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라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B와 C의 수직 이등분선은 여기 있는 거잖아. Y축 위에. 그럼 이번에도 Y절편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점을 잡아놓은 거야. 얘를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C,0과 C,0로 잡지 않아도 됐어. 이때는 수직 이등분이 아니었거든. 그냥 수직만 되면 되니까 이 점이 따로 가도 돼. 얘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Y절편이 같다고 할 수 있어. 일치하는 걸 보이면 돼. 얘도 여기랑 여기만 같게 하면 일단 수직 이등분. 얘는 이렇게 B와 C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가는 이 선이라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A와 C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럼 얘네들의 중점 찾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수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의 Y절편과 여기서 이놈의 수직이등분선. 이거의 Y절편이 일치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노란 선과 녹색 선의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 일치함을 보이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귀찮아.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럼 얘부터 해볼까? 자, 얘부터 해보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c랑 2분의 b를 지나고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따져야 되는데 얘 기울기는요. 아이고 힘들어라. 어떻게 하니 이거. 일단 얘 기울기는 뭡니까? c에서 a 빼면 c-a분의 0에서 b 빼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거든. 이 기울기가. 그럼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니까 우리의 기울기는 y는 b분의 c-a가 될 것이고 이 점을 지난다고요. 아이고 난리 났다. 자,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그치 정우야? 여기에 뭘 찾아야 돼? y절편 찾아야 돼.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다 되고 있어요? 그죠? 이거 y절편 찾으려고. x에 0 집어넣었어. 그랬더니요. 얘는 2b분의 c-a랑 a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a 빼기 c라고 생각하고 얘는 a 플러스 c라고 생각하면 a제곱 빼기 c제곱이 된다고. 여기다가 2분의 b 이렇게 돼 있어. 그죠? 통분을 아예 2분의 b라고 해버리면 여기다 b 곱하면 되거든? b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b분의 a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너무 빡세. 자, 이렇게 a제곱 빼기 c제곱 하지 말고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쓰지 뭐. 이쪽은 됐어요 이제. 자, 이제 이거 해봅시다 이거.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는 이 중점을 찾으면 a랑 마이너스 c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c, 2분의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울기. 얘 기울기는 여기서 a에서 c를 빼면 마이너스 c를 빼면 얘는 a 플러스 c분의 b 이렇게 나와요.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
그럼 우리의 기울기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니 b분의 a 플러스 c에 x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c 플러스 2분의 b라고. 됐지? 자, 여기다 x에 0만 집어넣으면 되겠어. x에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얘는 2분의 a제곱 빼기 c제곱 플러스 2분의 b. 그럼 통분하지 말걸 그냥. 이렇게 봐도 됐는데. 그치? 그래서 y절편이 일치하니까 얘도 한 점에서 만난다 할 수 있다고. 장난 아니지.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지. 근데 본인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치? 좀 좌표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굳이 얘가 이렇게 좌표 표면 이용해서 해보라고 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본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원방 진도 나가도 돼? 원해방정식 좀 진도 좀 나갑시다. 나도 이거 설명하면서도 이거 참,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야, 우리 원도 설명할 게 되게 많잖아. 지금 우리 아들에게도 원방을 어젯밤에도 설명하고 왔거든? 우리 아들 원래 방학 동안 방학 끝날 때까지 수상은 우리 다 하자라고 했는데 다 못했어. 지금 원방 이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거 애 온라인 수업하고 있을 때 야, 데려와서 수학을 공부시켜야 되나? 온라인 수업하고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겠지? 자, 원해방 정식 해봅시다. 자, 해서요. 원이 뭐죠? 네, 맞아요. 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모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사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했지만 자취 이야기를 좀 많이 못했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 자취 방정식이 되게 많이 어려워서 점들의 자취,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원이 되겠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건 뭐야? 한 점이라는 게 바로 뭐니까? 원의 중심. 그죠? 일정한 거리가 뭐예요? 반지름. 그래서 원을 생각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원의 중심을 센터라고 해서 C라고 잡아서 A, B라고 하고 일정한 거리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자취 방정식이 되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C점이 이게 C점 A, B야. 반지름이 R이래. 근데 여기에 있는 그런 X, Y들이 누구냐면 P점이라고 해서 얘를 X, Y라고 잡아보는 거야. 그죠? 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PC가 R이다 라는 소리가 되고 그럼 PC를 실제로 구했더니 루트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뭐가 된다? R이 된다. 됐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나오는 그 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원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왔어? 물어보면 니들이 먼저 질문하는 거지. 야, 원이 뭔데? 원이 정의가 뭐야? 내가 이제 얘기해주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점들이야지. 해서처럼 딱 얘기해주면 야, 그래서 한 점이 C, A, B고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자취 방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얘기 딱 이게 여기까지 딱 오셔야 돼. 근데 만약에 중심이 0,0이야. 그럼 그때는 너무너무 좋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얘를 원의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 기본형. 얘는 표준형. 얘는 표준형. 우리는 항상 표준형이 짱 좋다고 했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 좋은데 표준형에 약점이 하나 있다고 했어. 기억나? 두고요?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에 약점이 있다. 무슨 약점이 있었는지 첫날이라 기억 안 나? 봐. 정말 약점이 뭐였어? 그렇지. 봐. 이렇게. 똑같이 한 번밖에 안 들었어. 얘 따로 와서 내가 더 가르친 거 아니야, 도야.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표현을 할 수가 없다. m값에 뭘 집어넣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걔를 표현 못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표준형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표준형을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표준형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일반형이 나와요. 그래서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으로 쓰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형은 우리에게 정보를 되게 안 줘. 뭘 알려주질 않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에서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그죠? 이렇게 일반형. 그러니까 이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써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꼭지점이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표준형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면 우리가 뭐로? 다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2분의 a의 전체 제곱 x,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양변에 이제 4분의 a제곱과 4분의 b제곱을 더했으니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된다고. 쟤를 넘기면.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이런 얘기가 나와. 원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가 양수여야 된다고. 이게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반지름으로 따지면 얘는 2분의 루트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 a제곱 b제곱 빼기 4c.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얘가 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다 1이어야 돼. 그치? 다 똑같이 2면 돼, 안 돼? 되지. 그럼 2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어쨌든 다 1이어야 돼. 얘네들의 개수가 다르거나 얘네들의 부가 달라버리면 그건 이제 원이 아니라 막 이상한 타원이나 막 쌍곡선 이상한 놈이 나와. 그건 이제 우리 기하를 배우시는 분들만 배울 것이고 이과 학생들만 배울 것인 텐데 문과 학생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얘네들이 다 1이어야 된다고. 1. 알겠죠? 이과를 가셔도 기하를 선택 안 하면 안 배울 수도 있겠지. 그치? 그냥 미적분만 배우고 확통만 배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가 일반형, 표준형, 기본형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됐고, 자, 원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원의 성질도 이제 어느 정도 배웠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기울기와 y절편 할 때, 기울기와 한 점 할 때,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세 번째는 두 점을 할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절편 두 개를 할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첫 번째는 정말 쉬운 얘기죠. 뭐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를 할 때, 중심과 반지름을 할 때, 반지름의 좌표가 아니라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할 때, 이때는 뭐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두 번째, 중심과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줄 때,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중심으로 일단 쓰면 되고 여기서 반지름,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되니까 얘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라고 나와 있을 때는, 그러면 두 점이 이렇게 지름의 양끝이면 얘네 둘의 뭘 구하면? 거리를 구하면, 그럼 이게 지름이 되는 거잖아. 처음에 지름을 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해서 중심을 먼저 찾는 거야. 중심을. 지름의 양끝이니까 중심 찾고 난 다음에 나는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만 구할래.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지. 그죠? 됐어요.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였어? 무수히 많았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건 몇 개야? 하나야.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지. 자,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무수히 많아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무수히 많아요. 두 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길게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원도 있을 수 있지만, 원이 아니라 이건 뭐니? 어쨌든 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얘를 조금 더 벗어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게 무수히 많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알겠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 많은 거와 똑같아. 그래서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원의 방정식 하나가 결정이 됐지, 이게 일반적인 두 점이라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세 점을 지날 때 비로소 얘가 하나로 결정이 돼. 불편해.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삼각형의 꼭지점 세 점 좌표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세 점의 외심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세 점 지나는 원의 세 점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세 점 꼭지점을 세 개, 말을 못해. 꼭지점 세 개 있는데 이거 외심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PA, PB, PC가 같다. P점을 XY라고 잡은 다음에 PA, PB, PC가 같다 해가지고 P점을 먼저 구해준 거야. 외심의 좌표를. 그럼 반지름 이거 PA 실제 구하면 반지름 알고 중심 알고 하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아예 이 일반형으로 식을 세워준 다음에 여기다가 세 점을 다 집어넣어서 A, B, C를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야. 근데 뭐도 쉽지가 않아요. 계산이 좀 더러워. 그래서 불편해. 뭘 해도. 세 번째 하나 더 하자면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긴 한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얘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으로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으로 두 개 해가지고 이 점만 찾는 거야. 외심을 찾아버려. 이렇게 수직인 직선 해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외심 찾아서 반지름 길이 구하면 되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통 이걸로 다 해. 이걸로. 알겠죠? 세 점 지나는 원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오면 해야지. 네, 이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얘기할 게 아직 이제 한 3분의 1 얘기했나? 아직 멀었어요. 원 얘기할 게. 아직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책마다 다른데 바이블은 좀 빠르게 나와. 뭐가? 자취방정식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완전 기본인데 기본 끝나자마자 바로 자취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이 축에 접하는 원 하고 그 다음 자취방정식 합시다. 순서가 이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바이블에도. 자, 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 오랜만에 해석 왔는데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자, 중심이 A, B예요. 근데 X축에 접한데 그러면 반지름 뭐라고 해야 돼, 정우야? 네? 중심이 A, B인데 반지름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B라고 해야죠. 그죠? 중심이 Y좌표. 그래서 이 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쓰자는 거야. 이렇게 씁시다 라는 거야. 그럼 어떤 애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꼭 얘가 양수 쪽에 있나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반지름을 B라고 할 수가 없고 반지름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맞잖아. 뭘 아니야. 얘가 A, B면 지금 B가 음수잖아. 그럼 반지름 마이너스 B라고 해야지 맞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긴 해도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도 결국 B제곱으로 쓰니까 우리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B가 플러스 B든 마이너스 B든 괜찮아. 다 그냥 무시하고 B제곱이라고 쓰면 돼. 됐죠? 그래서 양수 쪽에 있든 음수 쪽에 있든 상관이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씁시다?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B제곱이 아니라 이번엔 A제곱이라고 쓰자. 이 길이 A다. 이렇게. 그죠? 됐지? A제곱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려워할 건덕지가 없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얘가 이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 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얘의 중심의 X좌표나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지.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 같다 보니 근데 그 같은 게 결국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점의 좌표를 그냥 r,r이라고 잡아버리고 얘를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까 여기만 해도 a랑 b가 음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근데 얘는 r을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 이거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신경 쓸 게 하나가 생긴 거지. 뭐? 이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3사분면에 있는지, 그러니까 원 자체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이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이니까 얘를 쓸 때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아이고, 어디다 쓰냐? 이렇게.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x축, y축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1을 지난다. 그럼 얘는 1사분면에 있는 원이구나. 근데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난다. 그러면 3, 4분면이 있으니 여기다 집어넣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나는 하나 더 얘기해 줘야지.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근데 사실 그게 만약에 실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지름의 두 반지름의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두 반지름의 차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보통.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좀 쓰고 쓰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쓰면은 말하는 걸 자꾸 쓰게 돼. 그래서 그렇다면 봐 여러분. 자, 여기에 만약에 2,1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난다고 하면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지. 그지? 근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만약 반지름의 크기에 관련된 얘기만 나온다면 생각해봐. 여기에 2,1 지나는 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반지름 크기에 있어서 똑같겠지. 그럼 감이 와요? 실제로도 그래. 이거 봐봐. 실제로도 얘를 집어넣으면 2-r의 제곱, 1-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나오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해봐.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다고요. 똑같아. 식 자체가 똑같아. 아예. 그러니 우리가 r, 여기에 r에 관련된 식을 물으면 물론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이대로 따라가야지. 실제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라고 하면.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대부분 두 r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야. 두 반지름의 합, 반지름의 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그냥 다 풀어도 된다고. 1사분면에 다 있다. 그래서 이 식만 가지고 풀어도 된다고. 그때그때마다 매번 다르게 생각해서 또 문제 집어넣고 해봤자 결국 풀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결국.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대로 그냥 그대로 가셔도 돼요. 원래 그게 정답이야. 나는 하나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자취 방정식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서 이상하게 점점 더 길어져, 설명이. 예전에는 1시간 이내였는데 점점 길어져. 그래서 이번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직 여기까지 해야 좀 절반 정도 한 것 같거든? 아직 다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아. 여기까지 와야 절반쯤 한 거야. 아직 멀었어.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무슨 원을 말하냐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두 점이 있어. A점과 B점.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거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단 이 거리의 비가 1대1은 안 돼. 우리 두 점이 있는데 그 거리의 비가 1대1인 건 이 수직이등분선이거든. 수직이등분선. 그냥 그 선 하나야. 직선 하나. 근데 그걸 제외하면 우리가 A와 B가 있는데 우리가 PA 대 PB가 M 대 N이다. 이렇게 나오는 모든 아이들. M과 N이 같으면 안 돼요. 같지만 않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원이 나온다고. 이 원이 나와요. 그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너희들의 문제집에는 대부분 이 y좌표를 0으로 잡아놓고 x좌표만 다르게 나올 때가 많거든. 오케이? y좌표를 0으로 잡아. 아니면 y좌표를 같게 만들어. 그러니까 얘를 제일 보통 이렇게 1,0과 4,0 또는 5,0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A 대 B의 비율이 2대 1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1,3, 5,3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y좌표는 신경을 쓰지 마. x좌표만 하면 되는 거야. y좌표가 같으면 걔네들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어쨌든 얘를 가지고 내가 2대 1 거리가 지금 4냐? 3이어야지 딱 좋은 거 아니냐? 4면 2대 1이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러지 않을까? 그죠? 4가 좋을 것 같아. 얘를 2대 1로 2대 1로 내분 아니에요. 그냥 2대 1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해볼게. 그럼 P점을 우리 여기다 잡아놓고 P점을 XY라고 잡은 다음에 우리가 PA, PB의 비율이 2대 1이다 쓰는 거지. 그럼 PA 대 PB가 2대 1이면요.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PA의 2배의 PB가 될 것이고 우리 이걸로 그냥 하지 말고 제곱을 해. 왜? 루트 나오는 거 별로니까. 그래서 PA의 제곱이 여기 또 그냥 2로 쓰면 안 되죠. 4PB의 제곱. 여기까지 됐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희들 힘들어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좀 불안하네? 자, 해볼게. x-1의 제곱, y제곱. 여기는 4배, x-4의 제곱, 4배, y제곱. 됐어요? 정리할게. 풀어서 정리. 자, 얘는 한 번 더 써, 그냥? 알았어, 한 번 더 써. 8, 4, 32, 4, 4, 16, 64. 아이고, x는 어디 갔어?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을 쭉 넘겼어. 그랬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30x 3y 제곱 플러스 63. 3으로 다 나눠주시고 완전 제곱식 만들었더니 얼마예요? 4예요? 됐어.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즉 우리가 1과 4가 있었는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된다고. 됐죠? 그렇게 우리가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원은요. 이 A점과 B점을 선분 AB라고 하자. 선분 AB의 내분점과 빨간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이긴 하던데 외분점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야. 그래서 이걸 진짜 못 쓰는 애들 되게 많다. 너희들은 아니겠지. 난 너희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PA 대 PB가 2대 1인 P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못 써가지고 이렇게 식을 못 써서 접근을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애들을 뭐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안 되는 애들은 그냥 A점과 B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A점 B점을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아서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찾아라.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 안 되면 정 안 되면.
이렇게 푸는 게 낫죠. 뭐 문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두 가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야. 첫 번째, 삼각형 PAB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거 물어보거나 두 번째, 각 PAB 최대가 되는 각 PAB가 최대가 될 때 뭐 PA 길이 구하시오. 또는 PB 길이 구하시오. PB도 물어보나? PB는 안 물어볼 거야. PA의 길이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PAB가 최대가 된다.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A랑 B가 여기에 있으니 B가 P가 여기 움직이는 게 P거든요. 그럼 P가 당연히 높이가 가장 높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이 높이가 될 때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이 P점이 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PAB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R이 높이가 되면 된다는 거야. R이 높이. 이 반지름이 높이가 될 때가 최대다. 문제 없죠? 자, 그런데 각 PAB가 최대가 된다는 건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 각 PAB는 P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P자리가 여기 있다면 PAB 하면 이 각이 이만큼이거든, 지금. 보여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PAB가 P가 가장 높이 있다고 각이 커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가 가장 크냐? 당연히 접할 때라고 얘기해. 접할 때. 이 점이 바로 P점이 된다고. 여기 최대가 되는 P. 각이 최대가 되는 건 접할 때이지 이게 가장 위에 있다고 해서 최대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자, 그럴 때 PA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4란 말이야. 여기 5,0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반지름 얼마예요? 2예요, 2. 이렇게.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로. 그죠? 그래서 2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두 문제가 이 아폴로니우스 예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셔야겠죠? 알겠지? 정우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우야 좀 쉬는 게 낫겠어? 괜찮아? 좀 힘든 것 같은데? 나야 조금 더 하는 게 좋죠. 나야 또 좋지. 계속 하는 게 좋아. 한 번에 쭉 가는 게 좋지. 영상을 보시는 분이야 뭐 지 알아서 중간에 잘라서 나 힘드네 조금 잘라서 좀 이따 해야겠다 할 수 있지. 설마 안 보고 오진 않겠지 지금 영상.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끝까지 잘 보세요.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접선, 원의 방정식의 접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조금 떨거지 조금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거든. 이제 절반 얘기한 거야. 처음에 두 왔을 때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나? 우리가 너가 개념을 공부했다고 할 때 백지를 놔두고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보면 네가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너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지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시험 보기 전에 내신을 볼 때 그 정도는 들어있어야 전체적인 흐름이 딱 꿰고 있는 거야. 흐름을. 근데 문제는 풀어. 단편적인 지식들은 쭉쭉쭉 알아. 근데 이게 하나로 통으로 쫙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요. 이거는 우리 2차 함수에서 직선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랑 y는 mx 플러스 n 이런 게 있다면 둘을 연립해가지고 ax제곱 b 마이너스 mx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해놓고
얘의 판별식 t가, 그죠?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바로 이 연립방 정식의 해니까.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 정식 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판별식 t가 0일 때는 중근을 갖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중근 접한다. 그 얘기 한 거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t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을 가장 기본적인 원으로 생각해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요. 이라고 하고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서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그럼 또 둘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t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은 대한민국 선생님 중에 거의 없어. 한 5%는 이렇게 풀려나? 대한민국 선생님 중에. 이걸 안 풀어요. 왜 안 푸냐면 우리가 얘는 연립하기가 쉬웠어. 왜? y 같으니까 넘기기만 하면 됐거든?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y 대신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에다가 mx 플러스 n을 제곱해야 된다고. 그 다음 r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풀어서 판별식 t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원은 가장 중요한 성질. 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원이 뭐예요? 원? 네. 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한 점이 너무나 중요해. 원의 중심이 진짜 중요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야. 원의 중심은 너무 중요해요. 그치? 그래서 이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비교하자라는 거야. 반지름의 크기와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점직거를 한 것이랑 반지름과 같으면 그때가 접한다라고 하는 거고, 거리가 더 크면, 반지름보다 더 크면 안 만난다. 거리가 더 작으면, R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는 거지, 이걸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이 점직거랑 반지름이랑 하면 돼. 그러면 이 어이없는 애들이 나에게 선생님 근데 점직거는 뭐 어디가 점직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점직거는 어디서 나오죠? 이러고 있어. 점이 어디 있어요? 막 이래. 절대 안 돼요. 원의 중심이 당연히 점이지.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고. 아무도 안 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직거를 더 잘 써먹어야지. 애들이 점직거를 안 해온 애들이, 불안한 애들이 자꾸 이걸로 하려고 해. 이건 대입해서 계산만 잘하면 할 수는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자꾸 이거 습관 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점직거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럼 또 여기 지우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아니, 두 원의 위치 관계. 왜 이래? 왜 두 직선이 나와?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원이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의 원이 점점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게 점점 옆으로 와요. 원을 너무 크게 그렸어, 하나를. 이거는 너무 심하다. 별 차이가 없다. 괜찮아. 얘는 중요하지 않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그 말을 그냥 외부라고 줄여서 쓸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그 다음에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서 접한다. 외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아이고, 세 번째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서 접한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이 나오든 하나의 원이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이다. 원의 중심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시고 연결하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연결을 하세요.
연결하세요. 중심과 중심. 원이 나오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다 라는 생각 가지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돼. 그래서 이 큰 원의 반지름을 large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small r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를 수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중심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large r 플러스 r이 d보다 더 작은 거지. 이렇게 d가 더 큰 거지. 그러면 외부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심 잡고 연결했더니 여기가 large r, 여기는 small r, 그러니까 large r 플러스 small r이 d가 된다. 딱 경계가 되는 지점이야. 딱 접하니까. 딱 좋아, 딱 좋아. 얘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내접도 먼저 해볼게. 위에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는 large r, 여기는 small r. 그러니까 이 d는 large r 마이너스 small r이 d가 된다라고 한다고.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arge r, 여기 small r. 빼면 얘가 d. 이게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원이 점점 옆으로 가서 딱 접했고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얘가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large r 마이너스 small r보다는 크고 거리가 large r 플러스 small r보다는 작을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3번, 4번의 위치 관계만 잘 아시면 돼. 나머지 뭐 1번과 5번은 뭐 그닥 2, 3, 4번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으면 당연히 이 large r 마이너스 small r보다 d가 더 작을 테고, 근데 d가 계속 작을 수는 없으니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야. 0일 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동심원이 될 때. 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중심을 공유하는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때. 도너츠 정확한 먹고 싶다. 자, 어쨌든 동심원은 d가 0일 때야. 이건 그냥 내부에 있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저기에서 이게 이제 짜잘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공통 접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너무 빡세니까 5분만 쉬고 하자. 잠깐 쉬고. 알겠죠? 이번에 할 이야기는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야. 이거는 마치 이전에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에 대한 얘기 할 때,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잖아. K에 관한 항등식 하나 필요했고, 그다음 두 그래프의 교점은 직선의 두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1차 방정식 쭉 쓰고 한쪽에 K 붙인 다음에 더하기 쭉 쓰고 는 0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죠? 이 이야기를 원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지난주에도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쓰느냐, 그냥 둘이 연립해서 가지고 교점 찾으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직선은 물론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이게 원으로 확장되고 뭐 2차 곡선으로 따로 확장이 될 때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제 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 뭐 이런 거 쓰지 않았잖아. 뭐 썼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썼어. 즉 뭘 쓴 거야?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을 썼다고. 그러니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얘기할 때에도 두 원의 일반형을 쓰세요. 두 원의 일반형. 내가 온도를 줄였는데도 얘가 안 줄여졌나 봐. 일반형을 쓰세요.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랑 k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a 다시 x b 다시 y는 c 다시 는 0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k 값이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엄청나게 많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는데 이 두 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새로운 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난 원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일단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이라는 건 뭐야? 가장 크기가 가장 작겠지? 크기가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죠? 자, 우리가 얘네들의 교점을 찾을 거냐? 아니, 교점은 한 번도 우리 찾을 생각이 없어. 찾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 원의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 원에 대한 이야기, 원의 넓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현의 길이.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걸 여기서 살짝 얘기해 보자면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요? 점짓고와 피타고라스의 콜라보로 풀죠. 점짓고 n 피타. 점짓고 n 피타로 푼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고 그럼 이게 자동으로 수직이 돼버려. 그럼 반지름이 여기 빗변이 되니까 이것과 이걸 알고 있으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거기다 2배 하면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럼 여기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이게 바로 여기서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였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지잖아? 이제 없어져 버려. 그럼 이거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 된다고. 그때가 바로 공통현이 된다고.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이 돼요. 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게 현이잖아. 여기는 호. 원의 일부분은 호. 그 두 점을 이은 선은 현. 근데 공통현이 됐죠. 얘는 이렇게 되면 이 두 점을 지난 이런 직선이 돼버리면 이건 공통현이 된 거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이 여기에 K-1을 대입했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어디서 어딜 빼든 상관은 없어. 빼버리면 나오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면 우리가 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현의 길이를 구하면 이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 자취방정식 문제 중에 내가 이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하나를 더 하자면 원에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의 점이 있어요. A점. X1, Y1이 있어요. 여기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P가 있어요. A, B. 뭐라고 하지? A, B. AB는 안 되는데. AB는 얘 건데. 그 중심 항상 AB죠. PQ라고 할까? 중심. PQ. 여기가 PQ, 여기 중심은 AB. 그런데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우리가 A, 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1대 2로 내분하는 점. A, P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P라고 하자. 아니, Q라고 하자. Q의 자취 방정식 구하시오. Q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요, 우리가 이 AP를 1대 2라고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 너무 먼데요?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이 점이 Q가 되는데 이 Q를 X, Y라고 잡아요.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만 P가 또 여기 있으면 또 이쪽에 있고 또 P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다 이렇게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취 문제를 푼다고 해. 야, 이거 그냥 이거 0,0이라고 하자. 너무 어려우니까. 0,0. 0,0이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6이라고 합시다. 반지름. 오케이? 좀 쉽게 갑시다. 그리고 이 점도 우리가 그냥 정해 놓읍시다. 뭐라고 할까? 저 멀리 있으니까 12,0 12,9 이렇게 합시다. 12,9가 있어요. 선생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봐. 자, 12,9가 있어요. 0, 있고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럴 때 이 거리의 비가 1대 2가 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점이 P, A, P로 바꿔. 이제 여기 A, P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 A, B라고 잡고 얘와 얘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A, 그 다음 2 곱하기 12, 3분의 1 곱하기 B, 2 곱하기 9. 이 점이 바로 XY라고. 이게 지금 PQ라고. Q점이라고. 그리고 하나 더. 이 P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원 위에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반지름이 0,0, 아니 중심이 0,0, 반지름이 6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 그럼 우리가 AB에 관련된 식을 XY로 바꿔주기만 하면 답이니까 A 플러스 24가 3X, A는 3X 마이너스 24, B 플러스 18이 3Y, B는 3Y 마이너스 18. 대입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그러면 3x 마이너스 24의 전체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8의 전체 제곱은 36 이렇게 나오고 3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곱을 뽑아내니까 9가 나온다고. 그죠? 그럼 9를 뽑아내면 얘는 x 마이너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아이고 9 어디 갔어? 36이 되고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취방정식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만 할 거면 내가 뭐하러 지금 가르쳐 주겠어? 뭔가 또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그죠? 자, 무엇가 있냐면요. 우리 여기를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접할 때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접하면 90도가 되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닮음을 사용해 보면 이 원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이 Q의 자취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1대2가 되잖아. 1대2. 결국 1대3이겠죠? 1대3. 1대3이 된다고요. 그러니 여기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쭉 이렇게 가고 여기는 모든 점들이 1대2, 1대2, 1대2 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가 12,9, 여기 0,0. 그럼 이 중심만 찾으면 되겠구나. 반지름은 뭔데요? 반지름은 2가 된다고. 반지름은 2. 왜? 1대3이니까. 1대3이니까. 여기 2라고. 2. 알겠어요? 자, 그러면 12,9면 얘를 3으로 나누면 뭐야? 4,3이야. 그럼 4,3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4,3. 여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4,3,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4,3. 그러니까 여기서 4,3을 빼면 8,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중심이 8,6, 반지름이 2구나. 바로 알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기예요. 8,6, 반지름이 2. 이렇게 된다고요. 날 믿으세요.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 있는 점들, 움직이는 점에서 몇 대 몇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걸로 똑같은 원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2대1이었다면 어느 자리가 되겠어요? 2대1이면 여기 자리가 되겠지. 이 자리. 그럼 중심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4,3. 반지름은 얼마? 4.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전혀 신기하지 않고 있어요. 난 신기할 줄 알고 얘기했는데 전혀 뭐 크게 그래서 뭐 어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원의 중심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이 막 있고 이 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P, P점 막 움직여요. 여기 P, AP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구하시오. 그럼 이건 쉽죠. 우리가 항상 원의 중심 찾아서 연결.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정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또 하나. 여기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으로부터 이 원까지 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마찬가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점지거 구하시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 빼면 최소. 그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잖아, 얘들아. 그치? 맞지? 자,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가
점 두 개를 잡아. A점, B점. 저 A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여기 원 위에 뭐가 있어? 한 점이 있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지? 원 위에 삼각형이 하나 있대. 점이 하나 있대. 그래서 이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최소가 될 때. 그럼 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밑변의 길이 알고 높이가 이렇게 될 때가 최대, 이렇게 여기 있을 때가 최소.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 그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 좀 하세요. 자, 이 정삼각형의 넓이와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어. 여기 A, B는 안 가르쳐 줘. 이 직선은 가르쳐 주는데 A, B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 있는 P점, 여기 위에 P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정삼각형 만들 때 이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볼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따져야 돼? 여러분들께서 이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두어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하지? 고마워. 이거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반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고마워. 아, 정말 이 반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는 몰라. 이 P가 원 위에 막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은 있대. 그래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대. 그럼 이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높이밖에 없어. 높이의 최대 최소만 알 수 있단 말이야. 방금 얘기한 거잖아. 이 높이의 최소는 여기고 높이의 최대는 이거잖아. 그쵸? 그럼 높이를 알면 한 변을 구할 수 있고 한 변을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될 때 한 변을 구하시고 넓이 구할 수 있고 높이가 최소가 될 때 한 변을 구하시고 최소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해돼요?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감 못 잡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됐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합시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과가 아니라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지? 지금 얘기만 해도 엄청 많지. 뭐 원 얘기 뭐 이렇게 끝도 없어. 원 계속 얘기하다 보면 와, 장난 아니야.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까 20분 한다고 해놓고선 20분 벌써 다 지나버렸네. 아, 접선의 방정식도 아직 안 했는데. 사실 너희들 데리고는 극선 방정식도 얘기해도 되거든. 극선이라고 또 있어. 접선 말고 극선. 이런 것도 막 가르쳐주고 막 이래. 얼마나 좋아. 시간이 없네. 자,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단원에서든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면 여기다가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를 꼭 써놔. 너희들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그죠? 접선은 결국 직선이잖아. 어쨌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할 때가 많은데, 첫 번째, 접점을 주고 접점을 할 때. 이거는 미적 원, 아니, 그 수투에서도 똑같아요. 수투를 아직 안 배우셔서 그럴 수 있지만, 수투의 대부분 얘기, 미분은 결국 접선 얘기하는 거거든. 해서 여기 혹시 보여? 미분은 뭐라고 써있는지 여기 보여? 미분은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몰라? 여기 미분은 접선 점점 이렇게 써있어. 여기 수많은 적혀있는 거는 너희들의 선배들과 이전 선생님께서 막 다 적어 놓으신 거야. 흔적들이야, 흔적들. 그들의 흔적. 내가 지울 수가 없네. 지워지지가 않아. 함부로 문신하지 마세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접점을 할 때, 두 번째 기울기를 할 때,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을 할 때. 나중에는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원이니까 원밖에 한 점을 할 때, 한 점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몰라,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식들을 외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공식 외워서 써먹으면 니네 머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 외우지 말고 개념을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한번 잘 봅시다. 자, 접점을 할 때.
중심이 0,0을 할까? 가장 기본으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0 반지름이 r인 1.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여기에 x1, y1이라는 접점, 이 점을 알려준 거야. 뭐 2,1, 뭐 이렇게 3,4, 뭐 이렇게 알려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접선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점까지 이은 선의 수직이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가 일단은 얘의 이 흰색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흰색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중심 0,0으로부터 1, x1, y1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고. 맞죠? x1분의 y1. 그러면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을 지나니까 x-x1 플러스 y1. 이렇게 쓰는 게 우리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접점을 알 때. 별로잖아. 아우, 너무 꼴 보기가 싫어. 그래서 y1을 여기다 곱했어. y1y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제곱 y1제곱. 이렇게 돼버렸어. 됐니? y1을 내가 곱했어.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 그러면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우리가 이 점은 이 원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x1 제곱 y1 제곱을 r제곱이라고 쓴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x1, y1이라는 접점이 있다면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y는 r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식을 막 자꾸 쓰면 사람이 좀 이게 잘 모를 수 있으니 공식만 자꾸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공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쓰면 좋겠어. 기울기 나오는 공식은 내가 얘기 안 해.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 라고 하겠는데, 아, 얘는 너무 유혹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야. 그래서 좀 외우세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렇다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야. 근데 xy가 3,4, 3, 4 위에 있는 이게 3과 4 집어넣으면 25 맞으니까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그냥 3x 플러스 4y는 25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써,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데. 너무 큰 유혹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0,0이면 아니면 어쩔 거야. 그죠? 사실 0,0이 아니면 얘도 이렇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 위에 x1, y1이 있잖아? 그러면 얘도 사실 공식이 그대로 유지가 돼.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 r제곱. 이렇게 가면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안 써먹을래요. 써먹지 마. 그러면 내가 안 써먹으라고 한다고. 쓰지 마. 괜히 헷갈리면 쓰지 마라고 해. 이건 안 써도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냐?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거야. 이게 지워도 되잖아. 우리 a, b라고 바꿔줄게. 그럼 여기를 a, b였다면 얘 기울기 구하시고 x1 빼기 a분의 y1 빼기 b가 될 것이고, 우리 수직인 기울기는 어디다 써? 나 어디다 써? 옆에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다 못 쓰겠네. 쓰고 지우지 뭐. 자, y는 이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y1 마이너스 b분의 x1 마이너스 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이니까 x 마이너스 x1, y1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이게 정석이야. 정석의 방법이야. 알겠죠? 공식에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 그다음 한 점 아니까 기울기와 한 점 알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접점 나왔을 때 전혀 제일 쉬운 거야. 접점이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풀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씩만 지워지면 더 다 지우니만 못하는데. 이제 기울기 해볼게. 자, 기울기를 알 때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가 5래, 뭐 기울기가 1이래. 그러면 얘는 접하는 게 반드시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반드시 두 개가 생겨요. 왜? 기울기가 2, 그러면 이렇게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잖아.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어. 그래서 기울기를 가르쳐 줄 때는 반드시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 알겠죠? 자, 접선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원의 중심 알고요. 중심 알고요. 중심 또 이번에 0,0이라고 시작해 볼까?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자, x제곱, y제곱, r제곱. 기울기가 m이라고 해요. 기울기가 m. 기울기.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 n. 이 n을 구합시다. 라는 거야. 뭐로 구해? 판별식 말고 점집거로 구해. 점집거로. 그래서 얘는 여기다 써? 여기다 써. 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n 구하려고 해요. n. n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얘는 점집거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다 0, 0 집어넣어야죠. 0,0으로부터 거리니까. 자,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n이 나오고 이게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집거가 반지름과 같다. r과 같다. d가 r과 같다. 이렇게 한 거야. 아까 우리 d, r 얘기했잖아요. d가 r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절대값 n이 이걸 곱하니까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n은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을 외우라고 난 말은 못하겠어.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는 게 공식이야. 왜 풀마가 나온다고요? 한쪽은 더 해야 되고 한쪽은 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나와. 하지만 공식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라고? 점집거 하시면 돼. 누구랑? 원의 중심이랑 이 접선이랑. 대신에 그거 할 때 뭐 주의해야 돼? 이렇게 쓰는 거 주의해야 되겠지? 근데 아까 내가 투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얘는 안 생기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얘는 그럴 때는 안 생겨. 지금 어차피 기울기를 가르쳐 줬을 테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개. 알겠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원바퀴 한 점에서. 이 얘기는 좀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지 이제? 이건 다 알겠죠? 뭐 문제 없어요. 점집거 하는데 이게 0,0이 아니라 a, b면 또 a, b로 다 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렇게 따라가면 너희들 문제 풀어보면 다 쉬워. 이 접점과 기울기는 하나도 안 어려워. 이제 원바퀴 한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요.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럼 몇 개 그어져? 접선이 두 개 그어지지. 두 개 그어져요. 이렇게. 하나, 둘, 두 개가 그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두 개가 나와. 누구만 하나 나와? 얘만 하나 나오는 거야. 접점만 하나 나오고 기울기를 할 때와 원바퀴 한 점을 할 때는 두 개씩 나와. 항상 두 개씩. 항상 두 개씩. 항상 두 개씩 나와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얘도 중심을 0,0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얘는 공식이 없어요. 뭐 어떻게 써줄 수가 없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점이 이제 우리가 한 점 x1, y1을 알려줬을 때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에 한 점을 임의로 x2, y2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이 있어. 자, 그러면 x2, y2가 접점이라고 하면 두 개의 식이 나와요. 어떤 식 나와? 자, x2의 제곱, y2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을 안다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뭐였어? x2x, y2y는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둘 다 x2, 이 원에도 들어가 있고 직선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x1, y1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해. 숫자야, 이건 지금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숫자를 대입해. 이거 알려줄 거 아니야. 지금 문자처럼 보여서 다 문자인데 어떻게 푸나 싶지만 숫자야. 그러니까 뭐 3, 5 이렇게. 그러면 y2 대신에 얘를 넘겨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이게 만약 3, 5 이랬으면 y2, 5y2는 얼마? 3, 1이라고 하자. 쉽게. 그럼 y2는 r제곱 빼기 3y2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걔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이 방법은 그래서 계산이 아주 복잡해. 이렇게 접점을 정해놓고 풀면 연립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복잡해.
선생님 이쪽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니 이거 하나 하면 여기서 x2, y2가 두 개가 나와. 항상 이게 2차식이라서. 두 개 나오니 하나 이쪽에 있고 하나 이쪽에 있겠구나 해서 풀면 돼. 알겠죠? 어쨌든 접점을 통해서 풀면 정확한 대신에 계산을 좀 해야 된다. 계산이 복잡하다. 정확하게 풀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접점을 xy2, y2라고 놓고 푸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잡고 푸는 거야. 기울기를. 그러니까 저기처럼 그냥 접점을 하나 잡아놓고 푸는 거랑 여기는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놓고 푸는 거야. 자, 얘는 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한 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잡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m을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한 점 아니까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잡고 얘가 이 직선이니까 얘는 mx 마이너스 y mx1 플러스 y1은 0이라고 쓰고 얘랑 누구랑 이 중심 0,0이랑 점집거에서 반지름 r과 같다 라고 해서 풀면 돼요. 보통 그래서 다들 이걸로 풀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두호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 뭐 이렇게 풀었는데 그럼 기울기가 두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m값이. 근데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 하나가 나올 때는 반드시 찾아봐야 돼. 왜? m이 하나 나오면 하나만 쓸 거야 애들이 답을. 그럼 틀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게 여기 위에 있는 거지. 그 점이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그럼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 하나만 나오는데 이건 기울기 안 나온다고. 아까 안 나온다고 했잖아 기울기가 이럴 때는. 그치? 이게 표준형의 약점이라고 했잖아 단점. 그죠? 그래서 원바퀴 한 점에서 그었는데 하나만 나온다. m값을 구했는데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게 이런 위치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 알겠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번 이야기 지금 내가 이걸 3번을 사실 풀어주면 딱 너희들이 더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 문제를 풀어주면 이게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더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풀어줄 거야. 나 너무 많이 얘기했어.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지금. 그리고 아직 지금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만 하고 아까 공통 접선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두 원이 있을 때 공통 외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접하는 선이야. 공통 외접선은.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럼 이 외접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접선은 수직이 되고 여기도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은 수직이 되니까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여기를 연결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항상 중심과 중심 연결 해놓고 나면 저 파란 선의 길이가 이 파란 선의 길이랑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라지 R이었고 여기가 스몰 R이었다면 여기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심 거리를 구하고 나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푸는 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야. 자, 공통 내접선은요.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 자,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서 접하는 선인 거야. 이렇게 바깥 했는데 안쪽 이렇게 들어가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고 얘도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수직이 될 것이고 이 원의 중심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얘네 둘을 여기 중심끼리 연결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피타고라스 두 번 하면 못 풀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가 라지 R, 여기 스몰 r 둘이 더하고 여기 d 구하고 그럼 피타고라스 여기를 구하면 그게 이 길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나 이제 그만 얘기할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